안녕하세요. 이슈24 시간입니다. 1월 6일 연방의사당 점거 사건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과 이를 베끼는 한국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 탄핵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에서 직접 접한 민심과 분위기는 지난 주말을 고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 언론에 잘 나오는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인들에게 전형적인 비호감 정치인들입니다. 그들 민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각종 음모 이론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냉정을 되찾은 미국인들은 과연 성난 시위대 몇 명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반란, 쿠데타,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적 장치에 의한 통신 도감청 능력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과 전화 등 유선 광대역 통신망은 물론이고 주파수에 의한 무선 통신망까지 이곳 워싱턴 DC와 매우 가까운 국가정보국 NSA 도감정치 시스템으로 모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통신망을 도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감시 기능은 2만 배 이상 강화됐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모르는 것은 조물주도 모를 것이라는 말은 괜한 과장이 아닙니다. 작년 대선 전 한 보수단체 회원 서너 명이 미시간주 의사당을 점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통신과 SNS 도감청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체크됐습니다. 일개 민간 기업인 구글과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수많은 우파 방송은 물론 중도 우파인 저희 코메리칸 TV도 검열에 걸려서 가끔씩 노란 딱지가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고 팩트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중립적인 논평을 펼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하물며 주의회 의사당 점거 음모도 적발됐는데 왜 연방의사당 점거 음모를 미리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같은 의문은 좌파 진영에 속하는 비영리 IT 연구단체 사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미국인들은 어리석지 않으며 서구 합리주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합리적이지 못하면 끝까지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미국의 음모론은 상식선의 합리주의 인식에 미달하며 설명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의문으로 이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이를 탄압할 경우 연방헌법의 가장 윗자리에 위치한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월 6일 사건 이후 주류 언론과 민주당은 마치 핵 전쟁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고 떨었지만 며칠 만에 진정되고 좌파 진영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 능력으로 너무도 허술해 보이는 저들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이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 등을 통해 연방의사당 점거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집타이나 의원들의 손발을 묶는 데 쓰이는 밧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수갑 등을 가지고 들어가 민주당 의원들을 결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의 리타카트 대표조차 경찰이 이렇게 쉬운 음모를 적발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낙마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의사당 점거는 온라인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 그 다음 단계를 도모하고 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 언론도 눈 감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 정보기관의 한 해 예산은 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정부의 총 예산이 500조 원이 안 되니까 한국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기관이 예산으로 쓰고 있는 셈인데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비공식 예산까지 합칠 경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방의원을 잡으러 가겠다며 고작해 미국의 철물점 체인인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곳에서 파는 집타이와 결박용 밧줄을 사려던 시골 사람들의 음모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음모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의사당을 점령하도록 방조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6일 시위 당시 의사당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열어주고 시위대를 끌어들이는 동영상을 모두 보셔서 아실 겁니다. 당국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 경찰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의사당 내에서의 발포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국에서 총을 휴대하지 않는 경찰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실 자체가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의혹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워싱턴 DC 경찰과 국방부가 의사당 점거 사건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국방부의 지휘하에 있던 주방위군이 매우 적었고 그나마 무장도 시원찮았으며 연방의사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는 바람에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워싱턴 DC 경찰국이 주 방위군 임무를 최소화하도록 주문했으며 군 병력 투입 없이 사태가 진정되길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6일 DC 경찰국의 도움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두 차례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워싱턴 DC 경찰국은 연방의사당이 시위 군중에 의해 점거당한 후 국방부에 지원 요청을 했으나 주 방위군이 의사당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4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워싱턴 DC가 얼마나 작은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총 면적이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사당과 백악관, 내셔널몰 등 연방정부 관할구역은 서울의 작은 동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이날 주 방위군은 5분이면 닿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주 방위군의 이동은 워싱턴 DC 정부가 아니라 육군부 소관 사항이라고 반박하는 등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인데 진실은 뻔합니다. 워싱턴 DC와 국방부도 의사당 폭력 사태를 뻔히 알았거나 짐작하고도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방의사당을 와보신 분들은 모두 압니다. 허허벌판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둘레 연못과 주차장 장벽 등으로 지형상 2중 3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칠 경우 시위대가 난입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정보기관이 미리 알고도 방치한 탓이며 경비 책임을 맡았던 곳에서도 미리 방어할 뜻이 없었던 탓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시설 보안 담당 차관을 지낸 브라이언 헤럴은 우리 모두는 극단주의자 수만 명이 워싱턴 DC에 몰려들 것을 알았기에 의사당을 난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3, 4주 전에 예고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막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좌파 진영을 대변하는 비영리 인터넷 감시단체 더 안전한 웹을 위한 연맹의 마크 긴스버그 대표도 사법당국이 이들의 음모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일부러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진영의 한 활동가는 우파 진영 사이트에서 폭력 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움직임을 작년 12월 28일 FBI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 텔레그램, 페이스북, 팔러, 트위터 등에서 본 음모를 모두 신고했으나 FBI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더라도 연방의사당을 경비하는 의사당 경찰국은 독립된 행정기관인데 이곳에 소속된 경찰만 2,200명이 넘습니다. 의사당 앞에 난입했거나 난입을 시도했던 시위대회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의사당을 사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 하는데 바리케이트를 열어줬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가담자를 적발하고 검거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도 같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지문 날인 제도가 없습니다. 지문을 찍는 사람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수, 이렇게 세 가지 부류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지문도 확보하지 못한 침입자들을 흐리게 나온 사진 한 장으로 플로리다에서, LA에서, 애리조나에서 순식간에 검거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잡아들이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여름 약탈과 방어로 점철됐던 BLM 시위, 한인 상인들의 가게를 무자비하게 약탈했던 이 시위 주동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체포됐다는 얘기는 좀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위해 BLM 광장을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촘촘하게 검열망을 짜놓은 대형 IT 기업은 이미 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놓친 주제, 엉뚱한 이유로 엉뚱한 화풀이 대상을 찾았습니다. 위험인물로 간주된 이들의 계정을 영구 박탈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를 영구 삭제하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6.1 사건 이후 12시간 동결됐다가 해제됐을 때 8일 올렸던 2개의 트윗을 문제 삼아 영구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트윗은 7,500만 명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내게 투표했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소리는 미래에도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당하게 대접받거나 외면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윗은 나는 1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겠다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두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과 메시지에 비하면 너무나도 순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이 두 개의 트윗이 1월 16일과 17일 시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2의 공격 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방의사당 점거 음모를 충분히 알고도 방조하고 이를 빌미로 현직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는가 하면 이미 예고된 다음 시위에 대한 또 다른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 그리고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말로만 폭력 사태를 비난할 뿐이며 오히려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외면하고 이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 폭력 사태를 야기하게끔 하고 이를 빌미로 광풍을 몰고 와 회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1월 6일과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압은 지지자들을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었으며 1월 16일과 17일 주말 시위 참가자들을 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1월 20일 취임식 행사장에서는 100만 명 민병대 행진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인 더 도널드 닷윈이나 팔러 같은 곳뿐만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더욱 과격한 폭력 시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과 내셔널몰, 유타주 의사당, 피츠버그, 콜럼버스 등에서 특정 공공건물을 겨냥한 습격 계획이 난무하고 있으며 50개 주 수도에서 동시다발적인 무장 민병대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은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밟히는 것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은 총을 들고 모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 수계로 엮기 위해 들이대는 유일한 증거는 6.1 시위를 광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트윗, 거기로 와라, 우리는 거칠어질 것이다 입니다. 이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 음모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반란과 쿠데타, 테러라고 규정했으나 체포된 이들은 고작해야 연방형법상 보안건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뿐입니다. 유죄가 인정돼도 최대 징역 1년형이 고작입니다. 연방형법이 규정한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집행유예를 끝날 사안입니다. 보안건물에 총기를 휴대하고 들어갈 경우 형량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이들이 총기를 노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도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재하다면 차기 대선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주류가 민주당과 동조하는 이유는 이미 이들이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은 반란과 테러를 말했으나 그들이 흘린 의혹은 20세기 이후 미국 현대사의 최대 미스테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